보시면은 A번, B번 세트 문제잖아요. 근데 요 문제를 우리가 연습을 위해서 이게 이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 연습을 위해서 B번 문제만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을 보니까 직사각형 ABCD의 두 꼭지점 AD가 요 3차 곡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분면에 그 중에서도. 근데 이제 BC가 X축상에 있다네요. 그럼 AD는 어찌해야 돼? X축과 평행한 직선상에 두 점 AD가 놓여 있어야 되겠고 또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AD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BC가 돼야 되겠죠.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상황이죠. 여기 3차 곡선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X축이 있겠고 AD가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선상에 놓여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게 요 점이 A, 요 점이 D. 요 점이 D. 그리고 여기 수선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B. 여기 수선의 발이 C. 이제 요런 상태가 되어야 직사각형이 되겠죠. 뭐 다른 상황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는 바는 뭐예요?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가 언제냐? 최대일 때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때 A, B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긴데. 그럼 여러분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세로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가로가 짧아지고 가로의 길이가 길어지면 세로가 짧아지고 이런 식이니까 이제 그 중간에 어딘가에 넓이가 최대가 되는 포인트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직관으로 해결 안 되고 식을 세워야 됩니다. 직사각형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야 돼. 식을 세우려면 변수를 설정해야 돼. 그럼 이제 무엇부터 변수를 설정하기 시작할까요? 지금 이 수평선이 극대값, 극소값 사이에 놓여져야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부터 설정하는 게 낫겠죠. 보통 여러분 하듯이 이걸 y = k라고 놓겠습니다. y = k. 그럼 이제 k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직사각형의 사이즈가 달라질 겁니다.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다. 그리고 y = k로 놓게 되면은 또 장점이 세로의 길이가 자동적으로 k가 돼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그럼 남은 과제는 뭐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만 k로 나타낼 수 있으면은 거의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려면 k가 모든 실수가 가능한 건 아니죠. 어때? 극대 극소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 이제 극소점은 당연히 0이고 극대값은 여기 x좌표 여러분 이런 건 바로 나오죠. 여기 원점이고 여기가 6,0이니까 비율 관계 다들 외우고 있을 테니까 이게 이제 x좌표가 4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논술 답안지에 비율 관계 뭐 그런 거 말 쓰지 마시고 교수님 못 알아먹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아마 대한민국 수험생들만 아는 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비율 관계는 혹시 이제 뭐 필요해서 이런 걸 쓰게 되면은 비율 관계 그런 거 언급하지 말고 마치 이제 계산 생략한 척 그냥 쓰면 돼요. 이게 극대점 x좌표는 4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뭐. 하여튼 요 x값 4를 대입하게 되면은 요게 얼마인가요? 96에서 64를 빼니까 32가 되는 거니까 지금 말이 되려면은 k가 0과 32 사이에 있어야 되겠고 이 범위에 있는 k를 대상으로 우리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짜 남은 것은 요 괄호의 길이를 k로 나타낼 수 있으면 돼요. 괄호의 길이. 자, 어떻게 나타낼까요? 요 고민 좀 필요한데. 이 괄호의 길이는 자, 요 3차 곡선과 이 수평선의 교점의 x좌표의 차잖아요. 교점의 x좌표. 그럼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3차 곡선하고 이 상수함수를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실근이기도 합니다. 그럼 방정식 y = 이거하고 y = k하고 이것을 이제 연립을 해야겠죠. 그럼 연립해서 내림차수를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k =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 3차 방정식은 지금 k가 이 범위에 있다면은 세 실근을 갖게 됩니다. 세 실근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두 양의 실근의 차 이게 바로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될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k에 의존합니다. k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k에 의존한다는 건 알겠는데 논리적으로 이걸 k에 대한 식으로 빡 우리가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뭘 가져갈 수밖에 없겠어요? 두 양근의 차니까. 요 3차 방정식에 세 실근을 설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양근의 차를 식으로 쓰려면은 세 실근을 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를 알파는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양근을 베타, 감마 이렇게 이제 정해 봅시다. 그리고 알파는 음수, 베타는 양수, 그리고 크기 순으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요 3차 방정식에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설정했네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식을 만들어 가지고 베타와 감마의 차를 또 식을 그걸 이용해 써야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떠오르나요? 자, 잘 봐보세요. 요 놈의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습니다. 근각계수의 관계 되죠? 근각계수의 관계 보면은 근각계수의 관계 말고 뭐가 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 근의 합이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둘씩 곱해서 더한 것이 1차 함계수 0이니까 여기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k가 되겠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기계적으로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문자가 우리가 모르는 값이 알파, 베타, 감마, 물론 k는 변수인데 식이 문자는 4개가 있는데 식이 3개니까 값이 다 결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는 되겠어요? 문자 4개, 식 3개니까 각각을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것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목적어식 가립시다. 자, 졸지 마시고 목적어식 가지고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베타와 알파의 격차를 쓰고 싶었던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로 이걸 쓰고 싶었던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이 식으로부터 지금 이제 합과 곱을 알면 되는 것이니까 베타와 감마의 합이 6-알파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곱이 나오겠죠. 베타와 감마의 곱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k. 알파는 0은 아닙니다. 지금 음수니까 나누는 게 가능하겠고 이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요식도 베타 감마의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먼저 여기 베타 감마의 곱은 이미 마이너스 알파분의 k라고 했고, 여기서 알파 베타와 감마 알파의 합은 알파로 묶어보면은 베타 플러스 감마가 바로 이겁니다. 6-알파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0. 그래서 우리 뭐가 가능하냐? 여기 이제 써보면은 베타 마이너스 감마라는 것은 합의 얘를 제곱하고 이 베타와 감마의 합을 제곱한 식에서 곱의 4배를 빼고 곱의 4배를 빼는데 여러분 이것도 얼핏 잘 봐보시면은 요 식을 여기다 반영하게 되면 또 알파만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파만으로. 마이너스 알파분의 k는 요것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알파 제곱 빼기 6알파가 돼가지고, 예? 베타 감마의 곱이 이거니까 요것의 4배를 빼서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파만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로의 길이가 k였는데 세로의 길이가 k였는데 또 알파만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것도 k도 알파만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 식에서 뭐 요 식을 보든 요 식을 보든. 그래서 k를 얘를 우변으로 이항해 가지고 알파를 곱해주면 k만 남게 되는 것이니까 6알파 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 그래서 이 k가 6알파 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이라는 것으로 알파만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냐 지금.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이걸 y 이퀄 k로 변수 k를 이용해 가지고 y 이퀄 k로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가 자동으로 k가 되니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도 k로 표현해 가지고 직사각형 넓이를 k로 나타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의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가로의 길이를 k로 어떻게 나타낼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알파만으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개로 곱하면은 직사각형 넓이가 변수 알파 하나만으로 알파의 함수로 표현이 되게 된 것이고, 그럼 뭐 하겠어요? 요거 이제 미분 때려서 증가분석해서 최대값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 때려서 최대치 구할 때 또 정의역이 결정적이죠. 정의역. 알파의 범위.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이 3차 방정식에 하나의 음의 실근을 알파라고 놓고 있는 거니까 그 알파의 범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문제의 상황상 알파의 범위는 어디? 이 K가 0과 32 사이에서 움직일 때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0보다 K가 0보다는 커야 되겠고 여기 32보다는 작아야 되는 것이니까 요 점과 요 점 사이에서 수평선과의 교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0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 32 요거하고 32하고 같다고 놓고 이것도 계산이 좀 필요하겠네요. 요거 계산해 보면은 근데 요 정도는 계산이 되죠. 요거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의 범위가 뭐예요? 마이너스 2와 0 사이가 되는 겁니다. K가 0과 32 사이에 있다는 것과 이 음의 실근 알파가 0과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다는 것은 동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것이냐? 정의역 알파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두 개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 곱해진 알파에 대한 함수를 미분 때려가지고 증가분석해서 최대값 구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제 그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계산 생략하고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알파가 1 빼기 루트 7일 때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AB의 길이였으니까 세로의 길이였으니까 뭐가 돼요? 요 구한 1 빼기 루트 7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정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루트 7이 2점 얼마니까 이게 마이너스 1점 얼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범위에 있는 것으로 구해지는 겁니다. 계산만 생략하겠고 여러분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도 접근할 수가 있냐면은 요것도 하나 좀 기억합시다. 뭐냐면 자 일단 이제 방정식은 세울 거 아니에요. 방정식은 y 이퀄 k라고 놓고 방정식 세우고 여기까지 똑같이 왔습니다. 여기가 똑같이 왔는데 이게 이제 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뭘 또 이용할 수가 있냐면은 요곳에 요곳에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은 요곳에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은 이렇게 놓고 이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를 대입해서 성립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이 두 식이 의미가 달라요. 위에 거는 3차 방정식이고 밑에 것은 알파라는 어떤 특수한 실수가 만족하는 관계식인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걸 빼보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으로 묶어서 x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나오고 k는 사라지겠죠.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가 공통인수로 보이고 여기 남은 것은 x 제곱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이겠고 이쪽에 남은 것은 마이너스 6하고 x 플러스 알파가 남겠죠. 여기서 2차식이 나옵니다. x에 대한 2차식.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것을 연립한 것이니까 여기서 x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x 이퀄 알파가 당연히 성립할 것이고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이게? 요 2차식에다가 이퀄 0을 붙인 방정식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베타 감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봤을 때 x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6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이퀄 0이 되는데 바로 여기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가 아닌 다른 두 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베타 플러스 감마가 6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베타 감마의 곱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다 지워버렸나요? 여기 베타 감마 차가 뭐겠어요? 여기 아까 근각계수의 관계로 하여튼 도출한 결과가 똑같습니다. 근각계수의 관계로 도출한 결과. 그래서 이렇게도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과정은 똑같은 거죠.